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부터는 우리가 주제 9 인수분해 공식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1차식으로 먼저 복잡한 식을 만난다. 그랬을 때 이 복잡한 식을 어떻게 인수분해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자, 선생님이 곱셈 공식 얘기할 때도 공부할 때도 그런 얘기 했었죠. 복잡한 식을 만나면 우리는 단순한 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리고 낯선 식을 만나면 익숙한 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것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자주 사용하는 수학 기술, 그게 뭡니까? 그렇죠. 그게 바로 치환이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 치환을 하는 것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그 치환하는 것을 바로 여기로 들어가서 볼게요. 자, 치환을 언제 하는 거냐? 자, 치환을 하는 것에 있어서 두 가지로 여러분들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복잡한 식을 하나의 문자, 즉 하나의 식만 치환하는 경우, 그 다음에 두 문자로 치환한다는 것은 서로 다른 두 식을 각각 뭐 대문자 A, 대문자 B, 그러니까 치환할 대상이 하나면 대문자 A만 쓰면 되겠죠. 치환할 서로 다른 두 식이 있을 경우에는 두 개의 라지 A, 라지 B 두 개의 문자로 치환을 해서 식을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이 두 가지 문자 하나만 써서 또는 문자 두 개를 써서 치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관련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문제를 보죠. 1번 보면은 x-y의 제곱 마이너스 5xy x-y 플러스 6 이런 식이 있어요. 보면 지저분한 식이죠. 그런데 잘 봤더니 여기 x-y라고 하는 이 녀석이 반복되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녀석을 대문자 a로 치환을 했더니 주어진 식은 a제곱, 다음 뭐가 됩니까? 치환했더니 a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6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리고 나서 봤더니 이제 익숙한 식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냥 단순한 곱셈 인수분해 공식이죠. 뭐와 뭐를 예를 들어서 3과 2와 3을 2 곱하기 3 해서 마이너스 붙인 것 하면 인수분해가 되죠. 그래서 앞에는 a 그대로 오고, 그래서 두 식은 뭐가 됩니까? a-2 그 다음에 a-3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네요. 그죠? 인수분해를 다 했으면 이제 맡겨놨던 거 돌려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a가 무엇을 치환했던 거예요? 그렇죠. x-y를 대신하였던 문자였잖아요. 그래서 x-y를 그대로 써주고 이어서 식을 완성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괄호는 여기 벗겨도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두 1차식의 뭐로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네요. 자, 하나의 문자를 사용해서 치환하는 요소였어요. 이제 만약에 치환할 대상이 두 개예요. 자, 여기 볼게요. 골격을 봤더니 앞에 것 제곱, 뒤에 것 제곱이라서 곱셈 공식을 쓸 것 같은데, 앞에 있는 x 플러스 4와 뒤에 있는 x 마이너스 4가 서로 다른 식이죠. 그럴 때는 앞에 것을 대문자 A, 뒤에 것을 대문자 B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합차 공식을 쓸 수 있는 인수분해 형태가 되는 것을 알겠고, 그래서 우리가 배운 합차 공식을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하면 A 플러스 B A-B가 되겠죠. 인수분해가 다 됐죠. 다 되고 나면 이제 뭐 하면 돼요? 다시 복귀시키면 되는 거예요. 라지 A는 X 플러스 4를 대신하는 문자였고, 라지 B는 Y-4를 대신하는 문자였으니까 얘네들을 더한 것이 어디로 가고 여기로 가고, 얘네들을 뺀 것이 여기로 정리가 된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둘을 더하면은 플러스 4 마이너스 4 없어져서 X 플러스 4만 남을 거고, 이 둘을 빼면은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는 플러스 4가 되니까 x 마이너스 y 플러스 8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문자 두 개를 가지고 치환하는 경우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환은 문자 하나로 치환할 수도 있고, 공통 요소가 하나이면 그 다음에 문자 두 개를 사용해서 치환할 수도 있다로 정리하면 되겠네요. 관련 개념 문제는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또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치환을 하면은 복잡한 식을 인수분해할 수 있다가 있었는데, 자, 치환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 복잡한 식을 또 인수분해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있어요. 만약에 항이 여러 개예요. 자, 보니까 여기서는 항이 첫 번째 몇 개 있다고 그래요. 항이 4개로 구성되어 있는 어떤 식을 인수분해할 때 우리가 적당히 묶어서 생각하면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개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공통 부분이 생기는 것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인수분해의 기본이라고 했어요. 공통 인수가 생기도록 적절히 2개 항씩 적절히 묶어서 한번 관찰을 해보자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형태의 전략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략은요, 우리가 합차 공식의 꼴,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이런 어떤 A의 제곱 빼기 B의 제곱의 형태가 되도록, 이런 꼴이 되도록 우리가 적당히 하게 한 개의 항과 3개의 항 또는 3개의 항과 1개의 항 이렇게 묶어서 우리가 이 골격을 만들 수 있도록 하면은 좋아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지금 지금 생각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x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4 이런 게 있다고 쳐봐요. 4개 항이죠. 근데 잘 보면 이 3개 항과 이 1개 항은 좀 특별한 느낌이 있어요. 이 앞에 있는 항은 결국에 뭐가 됩니까? x 플러스 y의 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4라고 하는 것은 2의 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주어진 식은 x 플러스 y의 제곱 빼기 2의 제곱, 이런 형태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얘는 동그라미의 제곱 빼기 네모의 제곱이잖아요. 그럼 곱셈 공식, 인수분해 공식, 그죠? 합차에 대한 인수분해 공식 쓰면 되겠습니까? 그럼 뭐예요? 동그라미 플러스 2 플러스 네모 동그라미 빼기 네모, 이 골격 안에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x 플러스 y가 들어갈 거고, 여기는 2가 들어가고 여기도 2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x 플러스 y 플러스 2 또는 x 플러스 y 마이너스 2 이렇게 인수분해하는 이런 형태를 말하는 거겠죠. 3개 1개 항을 묶는다, 이런 것이 이해됩니까? 그래서 3개 1개를 묶는다, 이런 형태로 문제를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몇 개 항이 있을 때, 4개 항일 때 이렇게 2개 묶거나 1개 3개 1개 이렇게 묶으면 되고, 그 다음에 항이 5개 이상인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묶는다기보다는 하나의 문자를 기준으로 차수가 가장 낮은 문자에 대해서 우리가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할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뭔가 그림이 그려진다라는 거죠. 자, 그럼 관련된 문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죠. 이런 2가지 형태로 우리가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를 처리할 수 있다. 먼저 항이 4개인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2개씩 이런 묶는 형태로 생각해보면, 이런 예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죠.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잘 봤더니 여기 앞에 2개 항을 A로 묶어내보고, 뒤에 2개 항은 EB로 AA로 묶어내고 EB로 묶어내면은 남는 게 뭐냐면 X 빼기 Y라는 부분이 보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옆으로 가져가서 표현해 볼까요? 다시 쓸게요. 자, 이렇게 가져와서 여기다가 다시 써보죠. 자, 이렇게 묶어내면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A로 묶어내니까 두 번째 항은 X 빼기 Y가 남고, 그 다음에 플러스 이거 플러스였죠? 플러스 이제 EB를 묶어내면은 역시 X 마이너스 Y만 남아서 공통인수가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또 얘를 뽑아내는 짓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뭐가 돼요? X 마이너스 Y는 나가고, 그 다음 뭐만 남아요? A와 EB만 남겠죠. 1차식의 곱으로 우리가 인수분해를 한 거 맞습니까? 이렇게 인수분해를 할 수 있죠. 그래서 4개의 항일 때 2개씩 묶어서 뭐가 만들어지도록, 공통인수가 만들어지도록 우리가 하는 거.
이게 이런 형태의 인수분해가 있다. 자, 그 다음에 항이 몇 개인 경우, 항이 5개 이상인 경우 가장 낮은 차수를 중심으로 내림 차순을 정리하자. 자, x를 기준으로 하면은 x의 제곱항이 있으니까 x의 제곱항이 있고, y를 기준으로, 자, x를 기준으로 하면 x 제곱항, x항인 거죠. 그 다음 y를 기준으로 보면 y의 y항이잖아요. 그러니까 차수가 x가 2차까지 있고 y는 1차까지 있기 때문에 뭐를 기준으로 y를 기준으로 하겠다. 자, 그러면 요것도 가져와서 선생님하고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요거를 가져와서 문제를 다시 쓰고 보면은 y를 기준으로 선생님이 묻겠다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렇게 골격을 잡아주는 거예요. y에 대한 1차항, 그 다음 상수항, 이렇게 y에 대해서 골격을 잡고 다 때려 넣으면 되겠죠. 자, 1차항의 개수는 y로 묶어냈으니까 x 빼기 1만 남겠고, 그 다음에 x제곱항 x항 마이너스 2항은 y를 기준으로는 상수항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자, y에 대해서 내림차순을 정렬 다 됐죠. 자, 이게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 y에 관한 내림차순 정렬을 했죠. 그리고 나서 봤더니 뭐가 보여요? 이 상수항이 조금 더 인수분해가 되네. 2, 1 풀마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주어진 식을 좀 더 정리하면 x-1 y 플러스 x 플러스 2 x-1로서 공통인수가 나오는 형태를 만들어낼 수가 있네요. 그럼 우리는 또 바깥으로 묶어낼 수 있겠습니까? 묶어내면 x-1이 되고 y에 이거 남죠? 플러스 x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됐습니까? 자, 이렇게 인수분해를 진행할 수 있다. 5개 이상의 항일 때는 차수가 낮은 문자를 중심으로 내림차순으로 정렬한다. 됐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항이 4개, 5개 이상인 상황에서 치환을 쓰지 않고 우리가 적절히 묶어서 아니면 또는 하나의 문자를 기준으로 정렬하여서 우리가 인수분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관련 문제 풀어보시고, 자, 이제 인수분해 공식의 활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개념은 아닌데, 이런데 인수분해 써먹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공식을 이용하면 우리는 수의 계산을 하거나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해서 식의 값을 계산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건데, 바로 문제로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어떤 수의 계산을 해보래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75라는 공통인수가 보입니까? 그럼 우리는 인수분해를 많이 했으면 본능적으로 얘를 묶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그러면 105 마이너스 5만 남죠? 그래 봤더니 75 곱하기 100이 되어서 쉬운 두 계산의 곱으로 바뀌는 거죠. 7500 7500 이렇게 구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들을 바라봤을 때 인수분해를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은 98의 제곱 98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어떻게 보이진 98의 제곱 그러면 이거 인수분해를 보면 이 상수항 두 개 곱해서 2의 제곱 되는 거 맞잖아요. 그죠? 더해서 뭐가 돼요? 4가 만들어지는 거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 바로 우리는 뭘 쓸 수 있어요? 98 플러스 2의 제곱 이렇게 바로 써버릴 수가 있죠. 맞습니까? 인수분해 공식에 의해서. 그러면 뭐가 돼요? 100의 제곱이니까 바로 뭐예요? 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네요. 그죠? 인수분해 공식의 골격에 이게 들어간다는 거죠. 역시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65의 제곱 빼기 35의 제곱이야. 그러면 이거 합차 공식이네. 65, 35, 65, 35 더하기 빼기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둘을 더하면은 100이고요. 둘을 빼면은요 30이네요. 그래서 3000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네요. 이런 식으로 이걸 특별히 공부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인수분해를 제대로 공부했으면은 이거를 보고 이런 수의 계산이 인수분해 공식처럼 보여지게 되는 거죠. 자, 또 보도록 할게요.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한 식의 값 계산인데 x의 값이 3 플러스 루트이고 y의 값이 3 마이너스 루트일 때 이 식의 값을 계산하여라 라고 하면은 직접 여기서 바로
대입을 하면은 식이 지저분해지겠죠. 그래서 얘를 뭐 할 수 있어? 이 식을 보니까 좀 더 예쁘게 정리할 수 있잖아요. 인수분해를 통해서. 그러면 딱 보니까 얘는 x 플러스 y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되죠. 그러면 정리를 예쁘게 한 다음에 이 x 자리에 뭘 대입하고 3 플러스 루트 2를 대입하고 y 자리에 뭐를 대입해서 3 마이너스 루트 2를 대입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는 제거되고 그래서 얼마예요? 6의 제곱이 돼서 36 이렇게 구하는 거죠. 역시 인수분해를 배운 친구들이라면 이것을 좀 더 이렇게 정리하고 싶다라는 이런 정리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뭐 이론이라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인수분해를 제대로 공부하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활용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